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영하 4도선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추위 속 포항과 경주엔 건조 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춥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 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5도, 포항과 경주 6도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도에서 4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절기 입춘인 금요일에는 물론이고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경주와 포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검사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뒤 본가나 회사로 복귀하는 시민들의 검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간만에 시댁 방문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출근 준비를 위해서 이제 PCR 검사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4일가량 포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은 모두 2만 900여 명입니다. 명절이라서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왔던 것 같고 평소보다 더 분주하고 많이 바빴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포항에서는 171명이, 경주에서는 7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일까지 포항과 경주 지역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포항에서는 407명, 경주에서는 201명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27일부터 일주일가량 포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수도권 등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명절이 끝난 후 일상으로 복귀하더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명절 직후 이제 감기 증상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이 있을 때 꼭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주와 포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통과됐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소액 주주들이 주총장 앞에서 일제히 반대에 나서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오는 3월 2일 출범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전문회사 포스코를 100%, 포스코 인터내셔널 63%, 포스코건설은 53% 소유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비상장 철강 전문회사는 기존의 포스코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회장은 철강과 신사업 간의 균형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 정체성 또한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 센터에서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포스코가 주총에서도 지역 상생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밝히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본사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로 옮겨가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중대재해와 노동자 불법 파견,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지주사 분리를 강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래 22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직업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에서 계속되는 산재와 직업병 문제, 제철소 공해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이렇게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포스코가 이 포항 지역의 산재에 있는 공해 문제나 산재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의 물적 분할을 반대해온 투자자들은 이번 지주사 전환 결정이 최정우 회장 등 소수의 경영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어떤 야합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포스코 관계자와 국민연금 관계자가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번 지주사 전환 결정이 지역과 노동계, 투자자들의 반대 속에 강행된 만큼 이에 대한 반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주시도 지난 1999년 이후 인구가 매년 수천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평균보다도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2021년 경주시 인구는 25만 2천 명, 5년 전에 비해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경주시의 인구는 지난 1999년 2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은 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자연 감소가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를 앞서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자연 감소 인구가 사회적 감소보다 800여 명이나 많았고 이후 3년째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경산 등 다른 자치단체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어서 일어나는 인구 자연 감소가 매우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경주시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치나 경북도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의 고령화율은 21.1%, 15년 뒤에는 38.3%로 전국 평균치보다 10% 가까이 높은 수치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 경제, 문화적 원인이 무엇인지 경주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응답자들은 지역 경기 침체, 부족한 도시 인프라와 의료시설, 교육 여건과 일자리 문제 등을 지목했습니다. 경주시도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동 보육과 의료 인프라 확충, 생활권별 거점 학교 육성, 정주 기반시설 조성 등 7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5만 9천여 명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앞으로 5년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희망 무지개 7대 청년 정책을 이제 수립해서 원래는 한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2066년도에는 한 500억까지 올렸어. 지방 소멸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는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53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주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하지만 경주시 산내면과 양남면 등 농어촌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물 위생과 관리 등의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상수도 보급 사업의 연장으로 올해 530억 원을 투입했고 경주시 산내면과 내남면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보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경주역 명칭을 되살리기 위해 고속철도 신경주역의 명칭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역 명칭에 시민과 관광객의 삶과 추억이 깃들어 있다며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경주역 명칭을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관리자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하고 지침에 따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주시 건천읍 가칭 화천초등학교와 구미시 고아읍 가칭 문성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올해부터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화천초등학교는 경주시 건천읍 화청리 신경주 역세권 개발지구에 일반 48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등 모두 52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건천읍은 그동안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없었던 지역으로 신경주 역세권 개발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도내 시군 15곳에 사업 예정지 20곳을 발굴했습니다. 경북도는 문경과 의성, 청송 등 15개 시군의 20개 지구를 사업 예정지로 정했는데 다음 달에 최종 선정되면 농어촌 지역은 한 지구당 사업비 20억 원, 도시 지역은 40억 원 내외로 지원받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경북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6년간 80곳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과 놀이터, 운동시설 등으로 한 단지당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이달 중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낙동 정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후위기 속 보존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의 매봉산부터 영천 운주산, 부산 엄광산으로 이어지는 낙동 정맥 418km 일대에 식물은 희귀종 31개 분류를 포함해 112과 429속 883분류군, 동물은 포유류 15종, 조류 65종, 양서류와 파충류 16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낙동정맥의 가치가 지난 조사 때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2,4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낙동정맥이 만들어내는 찬 공기를 통한 대기순환과 기온 조절 효과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맥은 백두대간에서 분기돼 나오는 주요 산줄기로서 우리나라에는 모두 9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집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커피 판매점 또는 패스트푸드점 3만 8천여 곳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의 규격을 정하고 바코드를 붙여 일회용 컵을 구입한 매장을 포함해 보증금 부과 대상이 되는 매장 어느 곳에서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싸는 포장용 랩은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커피는 한때 잠을 깨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여유 있는 한 잔의 로망이 됐는데요. 카페인 때문에 걱정이 들기도 하죠.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 잡곡을 차로 마시면 건강도 챙기고 여유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차나 음료를 직접 만들어 마시는 홈카페 문화가 뜨고 있습니다. 커피가 대표적인데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불안이나 불면증이 악화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잔 마시는 날도 있는데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그런가 하고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잡곡차는 커피를 마실 때 나타나는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프라이팬을 센 불로 달구고 10분 정도 볶은 뒤 분쇄해 뜨거운 물에 우려내 마시면 됩니다. 커피보다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맛도 좋고 해서 자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검은 콩에는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고 팥은 혈압을 낮춰주며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또 수수나 메밀은 혈압이나 비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잡곡차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고 항산화 물질과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서 평소 꾸준히 드셨을 때 비만과 당뇨 등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차로 사용하고 남은 볶은 잡곡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유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해 모두 5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3만 개 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 동북권은 철강과 2차 전지 분야 중심의 인력을 확보를 지원하고 남북권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상생 일자리 프로젝트를, 서북권은 전자산업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밖에도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자 등 취약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옷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까지 춥겠는데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6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건조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이 5도, 포항과 경주 6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도에서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절기 입춘인 금요일에는 물론이고 휴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